그래도 요즘에 다행스럽게도 제가 느바를 맨날 느바 좀 관망하는 기간이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어떤 팀들이 떨어지고 오르락내리락 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지켜보겠다. 소액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복귀한 다음에 하루에 하나씩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인데 오늘도 하나 정도 붙여줬으면 좋겠네. 경기가 3개밖에 없지만은. 디트로이트 대 올랜도. 자, 맞대결상으로 올랜도가 디트로이트한테 최근 한 2년인가? 2년 동안 전부 다 이겼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전부 다 이겨서 4연승 중이에요. 그 중에 최근 3번 정도는 전부 다 마인을 하고 있는데, 디트로이트의 제이든 아이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한창 제이든 아이비 칭찬을 많이 했었거든요. 보면은 제이든 아이비가 전반기 막바지 때 되게 잘했어. 이 정도만 볼게요. 제이든 아이비가 한창 출전 시간도 많이 가져가고 37분 정도 뛰면서 야투율 54%, 3점이 65.5%막 이러네. 경기당 24득점 꽂고 이랬었는데, 근데 전반기 막바지 때 조금 부진하기 시작하더니 최근 4경기가 아주 형편이 없어요. 득점은 절반가량으로 줄었고 야투율 37%, 3점 21.1%. 아주 그냥 슛감이 마탱이가 같다. 내일 또 하필이면은 올랜도 훌륭한 수비팀을 상대를 하는데, 이 올랜도가 내일은 또 펄츠가 결장이어가지고 게리 해리스랑 제일런 석스가 선발 이런 가드진이거든요. 백코트 수비가 아주 훌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커닝햄이나 아이비 쪽에서 뭔가 이렇게 좀 터지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가 지금 제이든 아이비의 성적이 곤두박질을 치면서 4경기 조금 실망스러운 경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내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뭐 올랜도가 수비적으로 상당히 좋고 득점 같은 경우도 야투 성공률이나 3점 성공률이 매우 훌륭한 상태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득점은 적다. 아무래도 야투 시도가 적은 팀이기 때문에. 근데 뭐 올랜도는 자유투도 꽤나 얻어내고 있고, 요즘에 디트로이트는 반면 리그에서 자유투를 가장 많이 주는 팀에 속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내일 저는 올랜도의 마행 같은 거 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언더오버다. 이게 올랜도 경기는 언더가 맞는데 디트로이트 같은 팀들, 물론 얘네가 망할 때는 거하게 망해요. 디트로이트가 올랜도한테도 막 100점 못 넣었던 적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일단은 기준점이 너무 낮다. 뭐 올랜도가 내일도 디트로이트를 잘 묶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은 요즘에 올랜도도 득점 기세가 꽤 괜찮거든요. 올랜도가 최근에 한 5경기 정도 그 기간 동안 127점, 114점, 113점, 118점, 116점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 올랜도 경기도 마냥 언더보기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올랜도의 마인은 괜찮게 보는데 언더는 조금 깨름칙하다. 그런 얘기만 일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뉴욕 대 보스턴인데요. 여전히 뉴욕 닉스는 랜들이랑 아누노비가 못 나오고 있고, 대신에 뭐 하텐슈타인 나오고 다른 친구들이 많은 리바운드 사수 바탕으로 잘해주고 있기는 하나, 보그다노비치도 살아났다고는 하나, 내일은 하필이면 상대가 보스턴입니다. 보스턴도 지금 딱히 큰 결장은 없는 상태예요. 뉴욕이 요즘처럼 이렇게 많은 리바운드를 바탕으로 상대팀의 공격 의지를 조금 꺾고 이런 경기를 한다고 치면은 보스턴은 투빅 돌리면 되거든요. 포르징기스랑 호포드 같이 세우고 그러면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요즘에 보스턴이 약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보스턴이 지금 최근 10경기 동안 9승 1패에 달리고 있고, 얘는 또 홈이랑 원정 편차가 큰 편인데 최근에 원정 7연승 중이에요. 7연승 중. 그래서 사실 나는 내일도 보스턴이 그렇게 큰 약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거 제가 또 가운데 업데이트를 했는데, 랜들이랑 아누노비가 정상적으로 뛰었던 경기들, 아누노비가 트레이드 되고 나서 뉴욕 닉스의 경기력이 아주 끝장났잖아요. 그 기간 동안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공격 지표, 오른쪽에 있는 게 수비인데 수비가 아주 또라이급이었었고 공격도 준수했다. 그래서 득실 마진이 거의 15점이었는데 랜들이랑 아누노비가 이탈한 이후에는 득실 마진이 플러스 1점 수준. 특히 수비가 아주 멸망을 했습니다. 수비가 랜들이랑 아누노비가 있을 때보다 거의 한 9점 이상 더 실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야투 같은 거 아주 개판이고, 지금 야투 허용률 50%로 허용, 3점도 41%로 허용,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랜들이랑 아누노비가 없는 뉴욕은 조금 의심스럽다. 중간중간 뭐 하텐슈타인 이탈하고 브런슨도 빠지고 뭐 그랬었는데, 내일 뭐 뉴욕이 갑작스럽게 좋아질 거라고는 안 보여요. 여전히 최근 7경기 동안, 물론 직전 경기하면 승리하긴 했지만 최근 7경기 동안 공격력도 그저 그렇고 수비력도 야투 허용이나 3점 허용률이 상당히 높죠. 29등, 28등이니까. 반면 상대팀의 공격 시도는 억제를 하면서 점수가 점수는 나름대로 실점 같은 거는 잘 유지를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의 뉴욕을 수비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뉴욕이 딱히 본인들의 강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보스턴 같은 경우는 그냥 공수 양면에서 아주 훌륭합니다. 보시다시피 공격도 잘 돌아가고 수비적으로도 리그에서 상위권에 속하죠.
이러다 보니까 저는 긴 고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그냥 보스턴이 이길 것 같고 보스턴의 승리에다가 언더오버가 조금 낮은 편인데 저는 요즘에 보스턴의 공격 기세 그런 것들도 조금 잘 보이는 것 같고 왜냐면 이게 보스턴이 최근 한 7경기 동안 131점, 125점, 133점, 마이애미한테 한 110점 한 적은 있었고 그 다음에 브루클린한테 118점, 136점, 129점 막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이 잘 돌아갑니다. 그런 상태인지라 저는 내일도 보스턴이 맹폭할 거라고 보고 아무리 좀 뉴욕이 상대팀의 공격 같은 걸 늦추고 한다고 하지만은 223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보스턴 승 쪽에다가 오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트로이트 대 올랜도가 내일의 아니다. 미네소타 대 브루클린이 내일 마지막 경기인데 참 이게 미네소타가 오늘 후반기 첫 경기였잖아요. 오늘 경기력이 너무 아쉬웠어. 그리고 브루클린도 후반기 들어서는 조금 좀 기운이 떨어진 팀에 속한다. 그런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좀 저점인 팀들의 대결이라 이게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렇긴 한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는 내일 백투백이에요. 미네소타는 올 시즌 백투백을 좀 많이 안 치렀어. 6경기밖에 안 했는데 백투백 6경기 동안 4승 2패였었고 공수 양면에서 대단한 모습을 보이진 못했다. 특히 수비적으로 3점을 41%로 허용할 정도로 백투백의 미네소타는 그렇게 좋은 수비를 보이진 못했다. 다만 이 미네소타가 최근 6경기 동안은 공격력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오늘은 이제 107점에 그쳤지만은 최근 6경기 동안 123점, 129점, 121점, 121점, 128점 오늘 그리고 107점 계속해서 120점 이상을 기록을 하다가 오늘 조금 모자랐는데 그거는 뭐 상대가 미러키고 내일은 브루클린이잖아요. 요즘에 브루클린이 제가 뭐 한창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브루클린이 그 스위칭 디펜스로 변모 이후에 수비적으로 꽤나 상위권에 있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 7경기 기준으로 이 브루클린도 수비적으로 칭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최근 10경기를 높이면은 실점이 117.7점에서 119.5점으로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브루클린을 막 수비적으로 칭찬하기도 조금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 공격은 아주 개판이다. 공격이 지금 최근 7경기 구간에서 리그에서 가장 득점이 적은 팀이었었고 야투율도 29등 3점이 그나마 조금 가긴 했으나 브루클린이 워낙에 너무 못했었다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양팀 다 후반기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내비친 두 팀이기는 한데 저는 일단은 미네소타 쪽을 조금이라도 좋게 볼 것 같고 언더오버가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이 경기도 양팀 다 조금 저점인지라 지금 후반기에 못하고 있는 팀들 간의 대결이라서 조금 의심이 갑니다. 세리아 3경기나 이런 것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고 먼저 사소로 대 엠폴리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오른쪽에는 순위가 꽤나 의미심장합니다. 엠폴리가 살레르니타나와 같이 19등 20등 하던 팀인데 최근에 이제 강등권 탈출을 했어요. 이게 엠폴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감독 교체가 아주 좀 역할이 있었다. 자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니콜라 감독을 선임을 했거든요. 니콜라 감독이 오면서 지금 최근 5경기 동안 엠폴리가 2승 3무 괜찮죠? 왜냐면 그 전에 너무 못했어. 베로나 경기를 마지막으로 안드레아 쫄리 감독이 경질을 당하고 엠폴리가 막 선수들도 좀 팔았었죠. 발단지 같은 이런 유망주도 팔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폴리가 확연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전에 이렇게 안 좋았지만은 되게 안 좋았어. 한 8경기 동안 막 무승 행진 이랬었는데 최근 5경기는 괜찮습니다. 뭐 그 와중에는 유벤투스랑도 비기고 피오렌티나랑도 비기고 제노아랑도 비기고 몬짜 잡아먹고 살레리타나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엠폴리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경기력이 좋아진 모양새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감독 교체 이후에 상당히 잘하고 있다. 반대로 사스올로는 어떠냐? 사스올로 일단은 딱 보시기에 최근 5경기 안 좋고 그전에도 되게 안 좋아요. 그냥 1승이 있긴 하나 최근 그냥 단적으로 사스올로는 최근 12경기 동안 1승 2무 9패 너무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사스올로가 엠폴리보다도 아래 순위에 위치를 하게 됐어요. 올 시즌 가장 좀 뭐랄까 투자 대비 성적이 안 나오는 팀이 사스올로인데 글쎄 오늘 뭐 사스올로가 홈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나는 요즘에 엠폴리라면은 이거 엠폴리 쪽을 조금 좋게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욕심은 많이 안 부릴 것 같고 엠폴리의 그냥 프렌 정도만 엠폴리의 프렌이 1.6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요즘에 성적 같은 거는 사실은 선수 몇 면을 비교를 하면은 사실은 엠폴리가 사스올로한테 앞서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 그냥 요즘에 분위기도 그렇고 엠폴리의 이런 흐름 같은 걸 따졌을 때는 저는
엠폴리 쪽에 프렌 정도는 노려볼 만한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살레르니타나 대 몬자 경기인데요. 살레르니타나도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중간에 감독을 갈았었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파울로 소사 감독이 작년에 살레르니타나를 잔류를 시켰단 말이야. 근데 그 감독이 너무 못해가지고 요 경기 기점으로 제노아전 패배 이후에 잘랐고, 이후에 필리포 인자기가 감독이 앉으면서 삼프도리아한테 코파에서 부임하자마자 첫승하고, 그 뒤로도 라치오 이기고 뭐 사솔로나 비기고 이런 식으로 조금 괜찮아졌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살레르니타나가 라치오전 승리 이후로, 그 이후에 지금 뭐 이렇게 3경기 패배하고 중간중간 밀란 상대로도 이렇게 잘하고 막 하긴 했는데, 어쨌든 유벤투스전 이후로 여기서부터 유벤투스전 이후로 3패, 유벤한테 패배, 나폴리한테 패배, 최근에도 이렇게 최근 8경기 1무 7패예요. 1무 7패. 뭔가 잘해 이렇게 막 분발을 해보고는 싶은데 힘이 붙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요즘 보면은 블라요디아가 막 부상해서 왔다 갔다 하고, 보아탱이 합류를 하고, 칸드레바도 나름대로 맨날 잘해주고 있긴 한데, 그냥 이런 거랑 상관없이 살레르니타나가 그냥 리그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반대로 상대인 몬자는 제가 여러 차례 몬자가 선수 구성도 괜찮은 편이고, 특히 중위권 중에서는 거의 뭐 탑급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최근 4경기 동안 괜찮아요. 근데 그전에는 약간 얘가 애매했었거든. 막 인터밀란한테 크게 깨지고 밀란한테도 서열정리 당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도 몬자가 최근 4경기 동안, 이 기간 동안 콜판이나 패시나도 골맛을 받고 본인들의 장점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제 승리한 경기들은 전부 다 홈이었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냥 팀의 현재 상황 자체는 살레르니타나보다는 저는 몬자 쪽이 좋아 보인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사실 이거는 뭐 몬자가 정배기도 하고 해가지고 배팅하기는 애매해요. 몬자도 무승부도 되게 많은 팀인지라 몬자를 마냥 좋게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굳이 본다면은 몬자 쪽의 승리를 보는 게 저는 맞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레르니타나 보시다시피 최근에 홈 경기들에서 이렇게 안 좋았었거든요. 밀란 상대로 비긴 적은 있지만 유벤투스, 제노아, 로마, 엠폴리한테 내리 4연패를 당하고 있는 중이고, 그전에도 막 마땅히 홈에서는 가끔 라치오 잡고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은 그렇게 막 아주 괜찮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한번 이 몬자를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자도 물론 이렇게 원정 성적이 안 좋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살레랑 몬자 붙으면은 저는 몬자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다음 제노아 대 우디네세. 제노아가 한참 괜찮았었거든. 근데 아탈란타한테 패배하고 이 뒤로는 글쎄요 막 그렇게 믿음직스럽진 않아. 믿음직스럽진 않은데, 무엇보다도 오늘 상대가 무디네스다. 일단은 양팀 다 무냄새를 상당히 맡을 만한 팀들이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압도적인 우디네스의 무승부 능력. 지금 우디네스가 리그 25경기를 치렀는데 절반 이상 14경기가 무승부였었고, 제노아도 두 번째로 무승부가 많은 팀이에요. 세리아에서. 세리아에 지금 무승부 9번 기록한 팀들이 몬자, 토리노, 제노아, 레체, 또 어딨어, 볼로냐, 이렇게 되게 많은 팀들이 9무승부로 이 무승부 부문에서 2위권 그룹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제노아도 우디네스랑 더불어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팀이다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는데, 저는 뭐 요즘에 기세 같은 걸 봤을 때는 일단은 제노아 쪽이 나쁘진 않아요. 제노아가 아탈란타한테 정리당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구성도 괜찮고 수비력도 탄탄하고, 전방 자원에 이제 구드문드손이라든지 레테기 같은 애들이 있고, 저는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제노아가 꿀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저는 무승부 아니면 제노아의 근소한 승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노아의 햄무 내지 무승부 정도? 그 정도로 바라볼 것 같은데, 저는 뭐 우선순위라면 일단은 무승부 쪽을 좋게 보도록 할게요. 이 우디네세가 가끔씩 이렇게 막 유벤투스 잡아내고 이런 능력도 있는 팀들이라 갖고 사실은 배팅하기가 좀 까다롭긴 하거든요. 까다롭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오늘도 한번 무승부 냄새 맡아보고, 조금 더 욕심 낸다면 제노아의 햄무 정도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오늘 세리아는 보시다시피 뭐 유력한 강팀들은 별로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좀 중위권, 중하위권 팀들 대결이 많은데 제 시각에는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뮌헨 대 라이프치히 경기가 있는데요. 자, 이게 다른 것보다도 요즘에 뮌헨이 3연패 중이잖아. 뮌헨이 지금 다 원정이긴 했어. 라치오도 원정이었었고 레버쿠젠, 보쿰 전부 다 원정이었는데, 뮌헨이 이렇게 3연패를 기록했던 거, 지금 리그라든지 뭐 포칼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딱 정규 시즌 중간중간에 뭐 그 비시즌에 치렀던 경기들 그런 거 말고 정규 시즌에 3연패를 했던 게요, 제가 이걸 찾아봤거든요. 마지막으로 정규 시즌에 3연패를 했던 게 2015년이 마지막이야. 특히 이때는 또 시즌 막바지란 말이야. 그래서 이미 좀 리그의 당락 같은 게 정해진 상황이었는데, 1-4-1-5 시즌 엄청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겁니다. 한 8-9년 정도 된 건데, 거의 뭐 뮌헨한테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안 좋은 흐름에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투엘 감독이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사임하겠다 이런 것들을 표명한 상태예요. 미넨이 그리고 지금 선수단이 부상도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 지금 미넨이 저점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죠. 마침 또 상대가 만만치 않은 팀 라이프치히다. 자 라이프치히가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 시즌은 이전 슈퍼컵도 그렇고 미넨 원정에서 2연승을 달리고 있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대단한 분석은 없어요. 저도 지금 뭐 라이프치히가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미넨이 지금 너무 흔들리는 중이고 부상자도 많고 이럴 때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안 가면 언제 가겠습니까? 저는 이거 한번 라이프치히의 플랜 같은 거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좀 도박적으로 가는 건데 좀 뭐 제가 요즘에 해외 축구에 많은 금액을 베팅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소액 정도로 노릴 만한 경기? 그 정도로는 보이는 것 같네요. 요즘이 미넨이 난 좀 저점인 것 같아. 그런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경기는 알메리아 대 꼬마 경기거든요. 사실은 얘네가 전반기에도 한번 붙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꼬마가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왜냐면은 알메리아는 그때나 지금이나 라리가 기준으로는 그냥 승리가 없거든요. 여기서부터 알메리아가 올 시즌 쭉 경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승리를 못했습니다. 초록색이 아예 없죠. 이렇게 알메리아가 올 시즌 승리가 아예 없는 팀인데 꼬마와의 전반기에서는 이렇게 한번 원정에서 햄물을 거둔 적이 있었다. 제가 이때도 알메리아의 그저 흐름들 얘기하고 꼬마의 압도적인 홈성적 얘기하면서 마행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꼬마가 조금 시원치 않았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전히 알메리아는 무승 행진 중이다. 승리가 아예 없는 상태고 리그 그냥 대놓고 꼴찌인데 하필이면 이 꼬마가요. 요즘에 원정 성적이 좀 안 좋아. 라리가에서는 이제 홈 연승이 깨지긴 했지만 여전히 잘하고 있긴 한데 꼬마가 잘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이거랑 달리 원정은 조금 안 좋다는 거죠. 원정 1회 라스팔마스, 바르시아, 빌바오, 지로나한테 4연패를 하기도 하고 그라나다한테도 어렵게 이기고 레알이랑 비기긴 했지만 얼마 전에 또 세비야 원정에서 패배까지 했다. 이래서 지금 뭐 꼬마가 그리즈만한테도 휴식도 주고 모라타도 이제 좀 설렁설렁 약간 좀 출전 시간도 적게 받고 막 그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긴 한데 지금 라리가에서 꼬마가 4위 자리가 위태위태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오늘 꼬마의 일반승 배당이 1.58이었나? 저는 일반승 정도는 할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알메리아가 꼬마 정도 되는 팀한테 25경기 연속 무슨 행진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거는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아무리 끽해봤자 무승부일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꼬마가 승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좀 저는 욕심 안 부리고요. 이 경기는요. 꼬마의 일반승 정도만 한번 내다보도록 할게요.